레버리지는 몇 배 쓰는 게 좋아요? 10배 쓰면 안전한 거예요? 20배는 너무 위험하죠? 50배는 미친 짓인가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고요? 그걸 묻는다는 건 아직 선물 트레이딩을 할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선물 거래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도 없고 전략도 없고 매매 원칙도 없는 상태에서 레버리지 몇 배 쓸까요? 이건 마치 길도 안 정했는데 자동차에 시동부터 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몇 배가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선물 거래할 때 꼭 알아야 할 개념들, 마진, 포지션 사이즈, 수수료, 청산까지 전부 설명드릴 겁니다. 선물 처음 시작하는 분들, 이 영상 한 편이면 기본 개념이 완성됩니다. 끝까지 보세요. 많은 분들이 선물 거래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레버리지 몇 배 써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상태면 아직 선물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질문은 순서부터 틀렸어요. 레버리지는 진입가와 손절가 그리고 계좌 총 리스크가 정해졌을 때 계산해서 나오는 값이에요. 먼저 정해두는 고정값이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10,000불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은 여기서 매수하려고 해요. 롱 포지션에 진입하는 거죠. 근데 손절가는 9,900불로 정했어요. 즉 비트코인의 가격이 1% 떨어지면 손절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계좌엔 1,000불이 있어요. 여러분은 한 번에 거래해서 2%의 손실까지만 감당하겠다고 생각했다고 할게요. 1,000불에 2%면 20달러죠. 그러면 한 번에 거래해서 내가 감당할 리스크가 총 20불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트코인 손절가와 계좌의 손절가 간의 괴리가 생기죠. 비트코인 손절가 기준으로는 1% 손실이 나야 손절인데 계좌 기준으로는 2%까지 감당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럴 때 레버리지로 포지션 사이즈를 조정하면 돼요. 계산해보면 2,000불짜리 포지션 사이즈를 잡으면 비트코인이 1% 하락해서 손절이 나가면 제 계좌에서는 20달러의 손해가 나게 되는 거죠. 2,000불의 1%는 20불이잖아요. 그러면 1,000불로 2,000불짜리 포지션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죠. 2배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는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전략과 리스크를 정한 다음에 나오는 결과값이지 먼저 정해놓고 쓰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조금 전 예시에서 설명드렸듯이 실제로 매매를 할 때 내가 감당할 리스크와 진입가, 손절가를 정했다면 레버리지를 어떻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매번 비트가 몇 프로 떨어질 때 내 계좌가 몇 프로 떨어지고 갭이 얼마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계좌에서 감당 가능한 리스크와 진입가, 손절가 이게 정해져 있어야겠죠? 반드시 포지션을 진입하기 전에 정해둬야 합니다. 떨어지면 손절하죠. 이 말 실전에서는 거의 못합니다. 특히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이라면 절대 못합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 전에 숫자로 명확히 정해놓으세요. 그래야 내가 계산도 하고 대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지키세요. 손절가와 진입가 그리고 감당 가능한 리스크를 정했다면 진입가에서 손절가까지의 변동을 한번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세요. 트레이딩 뷰에서는 롱 포지션이면 여기서 매수 포지션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어요. 트레이딩 뷰를 안 쓰신다면 진입가 빼기 손절가 나누기 진입가 곱하기 100 하면 나옵니다. 참고로 투자를 하신다면 웬만하면 트레이딩 뷰는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지금 손절했을 때 마이너스 1%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 한 번에 거래해서 감당 가능한 리스크가 5%로 정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1%에서 몇을 곱하면 5%가 되는지 계산을 하면 됩니다. 즉 5%에서 1%를 나누면 내가 사용할 레버리지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5배인 거죠.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롱과 숏 포지션 그리고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선물 거래라는 것이 뭘까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선물 거래는 실제로 자산을 보유하지 않아도 미래의 가격에 베팅하는 거래예요. 비트코인을 실제로 들고 있지 않아도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롱, 내릴 것 같으면 숏을 잡을 수 있는 구조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현물은 진짜 코인을 사는 거고 선물은 그냥 방향에 돈을 거는 겁니다.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 토마토 한 개의 가격이 1,00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가격으로 지금 바로 토마토를 사는 걸 현물 거래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3개월 뒤에 토마토 가격이 500원으로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고 싶지 않죠. 하지만 만약 3개월 뒤에 정해진 가격, 예를 들어 500원의 토마토를 사기로 계약을 한다면 이게 바로 선물 거래입니다. 3개월 후 실제 토마토 가격이 700원이 되었다면 저는 계약한 대로 500원에 사서 200원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토마토 가격이 300원으로 떨어졌다면 저는 500원에 사야 하니까 200원의 손해가 발생하겠죠. 이게 바로 선물 거래입니다. 실물이 없는데 가격에 베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거래에선 레버리지를 쉽게 쓸 수 있고
방향만 맞으면 빠른 수익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실전 선물 거래에 필요한 개념 4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마진입니다. 마진은 쉽게 말해서 담보예요. 간단히 말하면 포지션을 진입할 때 실제로 들어간 내 돈이에요. 내가 거래소에 맡기는 최소한의 보증금이죠. 예를 들어 100불의 포지션을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들어갔다면 마진은 10불인 거죠. 둘째는 포지션 사이즈. 이건 실제로 내가 진입한 포지션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익률도 계산되고 수수료도 계산돼요. 내가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10만 넣었지만 $100 기준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즉, 마진의 레버리지를 곱한 값이 포지션 사이즈가 되는 거죠. 셋째, 수수료. 선물 거래는 진입할 때도 청산할 때도 수수료가 들어요. 이 수수료가 은근히 큽니다. 솔직히 은근히 큰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큽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소를 사용하실 때는 꼭 수수료 할인을 받고 가입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할인 링크 및 코드는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제 코드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 코드 사용하셔도 되니 꼭 할인은 챙기세요. 왜냐하면 특히 선물 거래에서 수수료는 진입한 포지션 사이즈로 계산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들어요. 포지션 사이즈는 마진의 레버리지를 곱한 값이라고 했죠. 즉 거래소에 명시된 수수료 비율의 레버리지를 곱한 값만큼 지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넷째, 청산. 가장 무서운 개념입니다. 내가 정한 손절이 아니라 거래소가 알아서 강제 종료하는 거예요. 내가 넣은 마진이 다 날아가면 청산입니다. 레버리지를 높게 쓸수록 청산당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레버리지를 100배를 사용하면 단 1% 가격 변동에도 청산이 되는 거죠. 청산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절과 잦은 출금뿐입니다. 명심하세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핵심 메시지 정리해 볼게요. 레버리지는 고정값이 아닙니다. 진입가와 손절가, 그리고 리스크 관리 전략의 결과입니다. 미리 정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진입 전략, 손절 기준, 감당할 손실 비율이 먼저입니다. 레버리지를 묻지 말고 전략을 먼저 세우세요. 그게 진짜 트레이더입니다. 선물은 기회인 동시에 칼날입니다. 전략 없이 들어가면 다칩니다. 다 말하고 나니 선물 거래를 하지 말라는 영상이 되어버린 것 같네요. 선물은 정말 양날의 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수익을 주지만 누군가에는 큰 아픔을 주죠. 기회가 큰 만큼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았다면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